수학 테마별 기출문제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수학과 기출문제가 일단 수학을 이제 펼치면 제일 처음에가 초등 임용 특수 기출별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챕터는 초등 임용고사 문제예요. 말씀드렸듯이 초등 임용고사 문제가 이제 여기 보면 2020학년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20학년도부터 문제가 있으면 1페이지 있고 2페이지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문항 단위별 해설에 붙여 해설이 쫙 나와 있어요. 해설이 쭉 나와 있고 여기 선생님들이 이 해설을 붙일 때 어떻게 했냐면요. 꼭 이 문제에 대한 해설만이 아니라 강론 내용을 더 공부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한 걸음 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7페이지 보시면 한 걸음 더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시험은 합동이 나왔어. 각기둥. 그러면 각불이죠. 각불 내용도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제가 강론 이런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때 무엇 공부한 거 있죠. 공부한 걸 공부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연도별 문제가 객관식까지 다 들어가 있다가 어디 보시냐면 이 부분 110페이지 보시면 수학 테마별 기출이라고 있을 겁니다. 110페이지. 그럼 연도별 기출을 제가 테마를 잡아서 묶었어요. 근데 묶은데 테마별 문제는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110페이지 왼쪽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5 개정 중점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 개정에 중점에서 출제가 되었다 쓰면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개정의 중점 2019 학습 부담 경감이 있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8 초등 특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초등 특수가 한 해 먼저 나왔어요. 그게 다시 초등에 나왔습니다. 이게 개정의 중점 문제예요. 그래서 각 교과에 제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전에 뭐가 있었어? 개정에 중점이 있었죠. 그걸 명시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정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앞쪽 16페이지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뒤에 별도로 문제 정답이 없냐면 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연도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앞에 16쪽을 찾아보면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제시했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몇 쪽으로 가냐면 12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시 뭐라고 나오냐면 초등 특수 임용 기출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초등 특수 임용 기출의 이 부분이 뭐냐면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초등 교육과정 문제나 기본 교육과정 문제가 초등 특수에 어떻게 하는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초등하고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겹치는 것도 있고 변형한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0 B면 7면 초등교육과정 말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초등 특수 임용고사 문제 중에서 B면 7면에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것은 무슨 교육과정 문제다? 초등교육과정 부분이 출제가 뭐했다? 되었다라고 선생님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연도별로 쭉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보시냐면 31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또다시 초등 특수도 뭐가 있을까? 테마별 기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초등처럼 또 초등 특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관성 있는 건 또 뭐 해야 돼? 묶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기본교육과정 문제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구성이 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우리 교과 교육론 문제를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죠? 공부를 했죠? 그럼 최소한 교과 교육론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게 이제 뭐 해야 돼? 풀려야지 뭔가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쁨이. 그럼 교재 121페이지입니다. 교재 121페이지. 기출문제집 121페이지 가보십시오. 이건 선생님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 121페이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12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을 봐야 돼. 책.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마가 뭐죠? 수학적 사고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오늘 선생님들 우리
가역적 사고란 말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문제만 보더라도 여기 선생님들 2018 문제가 있고 2012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봐, 선생님들.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놨죠, 제가. 선을 연결한 건 이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그걸 연결 지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앞에 지금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평행사변형 나와 있죠? 자, 이게 해결계획 수립 있습니까? 문제 2의 해결계획 수립, 실행, 반성. 어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누구예요? 폴리하죠? 반성에 뭐가 있어? 교사가. 풀이 과정이 옳은지 뭐 해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그럼 뭐 해봐야 돼, 서로? 이야기, 말해봐야 되겠죠? 이거 비워놓고 쓰라갈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풀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뭐 할까요? 자, 답은 무엇입니까? 16 수업 끝. 박수 해봐요. 시작! 이 수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만 확인하고 뭐 했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는 게가 없어요. 풀이 과정을 정말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여기 봐봐. 요거에 뭘 구해야 돼? 넓이를 선생님들 구해야 되겠죠? 넓이를 구하는데 선을 하나 그었죠? 그래서 뭐로 나타냈습니다? 합동삼각형 몇 개? 2개죠? 그럼 최소한 여기 봐봐. 잘라 붙이면 얘가 도형을 뭐예요? 만들죠. 몇 줄? 잘라 붙이면 만들죠. 몇 줄 딱 해봐. 선생님, 잘라서 붙인다는 말 있잖아. 이걸 오늘 공부했던 말로 바꿔봐. 분해와 합성이란 말로. 분해, 합성. 그리고 하여튼 도형이 만들어졌죠, 있습니까? 이걸 네 자로 줄여, 네 자로. 등적 변형이에요. 무슨 변형? 등적 변형.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스터디는 이겁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 주고 풀라 그러면 한번 찍 읽어보면 뭐 할까? 넘어가요, 그냥.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요게 뭐? 갈 수 있겠죠? 무슨 사고? 가역적 사고. 아, 본질적으로 갔구나. 뭐가 된다? 보존성. 이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문제결 과정을 본 학생들은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적용하여 잘라 붙이면 변형시키는 도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무슨 변형? 등적 변형을 이렇게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풀려야 돼. 알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또 봐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봐. 합동인 도형의 무엇? 성질을 뭐한다? 적용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여기 봐봐. 합동인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잘라 붙이면 뭐 서로 겹쳐요. 그치?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도 뭐 할까? 같다. 요게 올해 초등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한 게. 올해 설명 때 뒤에 좀 풀어볼까요? 풀어보는데 올해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 조금은 그래도 풀리죠? 그리고 이 문제 보십시오. 그 옆에 문제. 2012 문제 있습니까? 자, 선생님 봐요. 그림 1, 그림 3 있어요. 그림 1이 뭐로 됐습니까? 그림 2로 변형했죠? 그림 3이 뭘로? 그림 4로 변형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이 변형은 무슨 변형이에요? 그렇지, 적어놔야지. 등적 변형이죠. 잘라서 뭐 했어? 붙였죠? 분해와 무엇? 합성. 다시 쪽으로 가면 뭐야? 원래의 도형으로 되죠? 가역적 사고를 타는 보존성 맞습니까? 이것은 발달 당상 어떤 발달 당상 가능하더라? 구체적 조작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수업은 얘들에게 최소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 보존 개념이 있어야지만 뭐 할까? 가능하겠죠? 마지막 봐보세요. 마지막. 이 수업은 넓이의 보존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실시해라? 아니잖아. 형성된 이후에 뭐 해야 돼? 실시해 주는 거 맞죠? 선생님, 그리고 봐.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었잖아요. 밑변은 같죠? 높이가 뭐합니까? 반으로 뭐예요? 준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시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잖아, 선생님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했으니까 이것은 도구적이에요, 관계적이에요? 그렇지, 관계적이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다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는 관계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뭐 하는 것입니다? 풀어보는 겁니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적용해보는. 그러니까 이론을 실제로 쓰면 적용하는 거예요. 또는 122페이지 문제, 올해 문제입니다. 122페이지. 거기 2020년 쌤들 문제 있습니까? 이게 이 문제, 2020년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굉장히 뭐했다?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지도해라? 그러면 지도교사가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너무 냉정하죠.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서 문제 1번. 자, 연결시켜놨죠. 제가 뭐라 했냐면 저 밑줄 직접 뭐 해보라? 포개어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가지, 천 가지. 그리고 뭐라고 써, 얘가? 문제가. 반일의 무엇? 분석적 사고 수준에 해당되는 활동을 쓰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알려면 일단 누굴 알아야 돼? 반일의 분석이지. 그럼 분석의 밑줄. 그럼 분석하면 선생님들 뭐라고 정하나? 앞에다가. 비형식적 분석. 그럼 비형식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관찰, 실험, 조작이었죠.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들 합동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뭘 하면 될까요? 대응변, 대응각의 크기를 각각 재어서 뭐 해보아라? 비교해서 같아. 그럼 뭐다? 합동이구나. 이것도 비형식적 조작활동을 통한 성질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활동 1은요. 직접 뭐 할까? 포개어봐요. 활동 1은 뭘까요? 대응변, 대응각의 크기를 뭐 할까? 비교, 재어서 비교합니다. 그럼 이거야 이제. 나중에 강론을 딱 공부할 때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아, 여기는 반일의 기하학습 수준 중에 뭐가 적용되어 있구나. 분석 수준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반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였으면 올해 임용고사 문제들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여기 문제. 여기 7번 문제 있죠? 122페이지 7번 문제 있습니까? 2013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봐. 이 문제. 이 문제를 거꾸로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민수 몇 개 만든 후에 몇 개의 도형을 자 밑줄 만들어 보았더니 딱 밑줄 만들어 보았더니 밑줄. 선생님 여기서 만들어 보았단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비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리고 한 개 붙일 때마다 둘레의 길이가 한 개씩 뭐예요? 증가해라는 말 있습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비형식적 조작활동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규칙이나 성질을 발견했죠. 그럼 반일의 기하학습 수준이라면 뭐가 될까? 무슨 수준? 분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봐봐. 민수가 만든 도형을 가리키며 정삼각형을 한 개씩 붙일 때마다 새로운 변이 몇 개? 두 개씩 뭐예요? 예, 붙였잖아요. 추가되지만 이미 붙인 부분의 둘레의 길이도 제외되기 때문에 도형의 둘레는 일씩 증가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정사각형의 개수 플러스 2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야.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죠. 영어는 누가 이미 발견한 규칙을 민수가 발견한 규칙을 가리키면서 붙일 때마다 자 붙여보겠죠. 이어 붙였지. 비형식적 조작활동을 통해서 그 규칙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수준이냐? 비형식적 연역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 말 기억나세요? 삼각형의 세 내각각이 몇 도이다? 180도 임을 조작활동에 발견한 경우가 있었잖아. 그리고 이걸 조작활동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증명하라, 증명. 그러니까 지금 민수는 뭐야? 분석이지만 영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이니까 비형식적 뭐가 돼요? 연역이 됩니다. 요 문제요.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이거 거꾸로 물으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영어가 비형식적 연역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증명하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가 뭐랄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초등 특수 형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이걸 주고 뭐 할까? 무슨 수준입니까? 이런 정도 있죠? 이런 정도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100% 장담을 못해요.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올해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올해 선생님들 거기 덧셈 뺄셈 문제 뺄셈을 이어세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 이어세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덧셈이었잖아요. 그럼 뺄셈을 뭘로 바꿔야 돼? 덧셈으로 바꿔서 뭐 해야 될까 이제? 이어세기 하는 거 올해 물었어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99쪽 문제 풀어봅시다. 99쪽. 교재 99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요거 문제 선생님 볼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 공부한 교육론이 선생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버리면 안 돼. 이게 1점짜리 문제들이야, 선생님. 자, 쫙 있고, 김, 오, 정, 박, 채 있습니까? 최소한 이거. 삼각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삼각형을 뭐 해보아라? 제시해보아라 했습니까? 자, 이것을 딘지의 수학습 원리라면 뭐가 될까요? 무슨 다양성? 무슨 다양성? 크게! 오늘 말하면 집에 안 보내줘요. 수학적 다양성 맞잖아요. 모두 다 뭐야, 선생님들?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답은 지각으로 잘못했잖아. 선생님, 그럼 이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서대할 때, 야, 근데 이 문제 우리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과거의 기출문제 분류하는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열의 삼각형을 제시해서 뭐에 따라서 각의 크기나 또는 무엇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해 보세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도 물어볼 수 있고 삼각형을 뭐 할 수도 있고 분류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걸 친구들하고 말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김교사 미리 준비한 동전, 원반 등의 물건으로부터 공통으로 제작된 동그라미를 보였다.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추상화란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반영적 추상화란 말이 있습니까? 이게 반영이에요. 원래 동전, 원반 다 무슨 모양이야? 동그라미 모양이잖아. 그걸 한번 발견했을 뿐이죠. 이게 뭐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적 추상화라고 했죠? 경험 추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요. 5교사. 덧셈 뺄셈을 지도하면서 3 더하기 4 같은 식으로 나타나기 전에 칠판에 사가색의 3개와 4개를 각각 뭐해서 그려서 그 합을 뭐했다? 구해봤다. 이건 뭐였어요? 불운으로 하면 작동 영상 상징에서 뭡니까? 뭐가 된다? 영상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이 틀렸어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읽어버렸어 그냥. 3 더하기 4는 이꼴 식이란 말 있습니까? 그리고 뭐로 착각해 버릴까? 상징. 더 웃긴 건 사가색의 4개 있죠. 이걸 보고 또 뭐라고 버릴까? 구체지, 구체. 정말 가슴 아파요. 끝까지 읽어, 끝까지. 그려서야, 그려서. 그러면 그림이죠. 뭐가 된다? 영상적 표상이 닿았으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분모가 다른 뭐야? 진분수의 나눌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나눌셈. 예를 들면 4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도할 때 원리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뒤집어서 곱해라. 연습했다. 자, 이거 스탬프로 하면 무슨 이해입니까? 관계적 이해, 도구적 이해. 그렇죠. 도구적 이해. 근데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철수는 수학시험에서 20문제 중에 무엇? 예를 들면 이것을 무슨 만점? 100점 만점으로 알아보라. 이제 나와 있네. 실생활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무엇? 100분율. 자, 실생활 문제로 출발해서 100분율이에요. 오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피자를 통해 무엇? 분수. 그러면 프로이덴탈에 무슨 수학합니까? 수직적 수학하야? 수평적 수학하야? 수평적 수학하 맞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기출문제가 꼭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뭐랄까 그나마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공부해도 사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 놀지 말고 뭐 해야 돼? 여기를 한번 쭉 풀어봐야지만 나중에 반복 심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선생님 이거 해 또. 그래서 이걸로 끝났죠. 근데 이 문제를 또 봐야 돼. 언제? 강론 공부할 때. 왜? 거기서는 이걸 공부해야 돼. 아,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100분율 있습니까? 그러면 100분율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100분율의 개념이 뭔가?
비율이 뭔가, B가 뭔가, 여기다가 뭘 플러스 하는 거야? 강론을 플러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십시오 또. 3 더하기 4는 7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주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야. 3 더하기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초등 특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본교육과정 지도도 다 나와 있죠. 학습장에도 나와 있고. 자, 이것도 더하기죠. 다 뭐야? 3 더하기 4죠. 7이죠. 의미가 달라요. 이건 뭘까요? 3개 먹고 4개 더 먹은 거야. 첨가. 이건 뭘까? 동시에 뭘까? 오른쪽에 바둑돌 3개, 왼쪽에 4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바둑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이런 걸 합병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할까? 첨가. 선생님, 이것은 학습장애하고 뭐하고 초등 수학하고 공통된 부분이야.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건 이제 강론할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계속 반복하라는 것은 딸랑 답만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기가 공부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점점 추가해 가면서 할 말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문이 뭐 할까? 반복되면서 자기 거다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래서 1월부터 시험 보는 당일까지 있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제일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선생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겁더라도 책은 뭐해? 들고 오십시오. 자, 저기까지 수학이고 다음 주도 선생님 수학만 가져오십시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